자, 요번 시간 중복 조합 좀 보겠습니다. 중복 조합은 조합에서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죠. 일단 이게 왜 이게 뜨죠? 잠깐만요. 난리가 났어. 볼게요. 자, 중복 조합은 일단 조합부터 여러분이 이제 또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은 뭘 배웠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순열 배웠고요. 원순열 배웠어요. 중복 순열 배웠어요. 갓것순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순열 4개입니다. 4개, 4개. 알았죠?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조합이 2개입니다. 그냥 조합이 있고요. 중복 조합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냥 조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냥 조합은 어떤 게 있냐면은 NCR을 의미하죠. NCR. 이 NCR이 뭐냐를 이제 체크를 해볼 겁니다. NCR이 뭐냐. 자, NCR이 뭐냐면 포인트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야 되죠.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R개를 택합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에요. 근데 R개를 어떻게 택하냐면 R개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택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는데, 즉 5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중복 허용하지 말고 택하래요. 그럼 3개를 나 이렇게 택할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복 허용하지 말라고요. 택하는 것들이 2를 2번 택할 수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부터 하는 중복 조합은 이 부분이 바뀔 거예요. 여기가 바뀌겠죠. 뭔 이런 색이 있어. 똥색이네. 여기가 바뀌겠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가 아니라 중복을 허용하여 이렇게 바뀔 거예요. 중복 조합이면. 그 지난 시간이랑 이어서 좀 가자면 중복 순열에서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중복 순열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용하여 택한 후 나열한다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이걸 뭐로? 종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종류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제 중복조합의 포인트 3개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중복조합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중복조합은 포인트가 첫 번째, 여기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r개를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느냐?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n개를 또 제가 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냐면은 이걸 n 종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의 여지가 발생을 해요. n 종류로 볼 수 있는 이런 해석의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어떻게 하겠냐면은 자, 요 설명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맨날 하는데 맨날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 있어요.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적을게요. 여러분의 집에는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어요. 엄마가 이제 이러고 있다. 아, 손님 들어오셨는데 이거 뭐 대접할 게 없네. 대접할 게 없으니까 과일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나 과일 좀 대접하려고 했는데 냉장고를 털었더니 과일이 없네.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하는 거죠. 뭐 지금 누구 야 개똥아, 개똥이 왔어요. 여러분이 개똥이에요. 너 과일 가게 가가지고 야 뭐 종류 상관없으니까 뭐 상관없어, 상관없고 사람 수도 대충 보니까 과일이 한 10개 있으면 될 것 같아. 너 가서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10개만 사와 이렇게 했어요. 됐죠?
그래서 개똥이는 뭘 갔느냐? 개똥이는 과일 가게로 쪼르르 달려가요. 과일 가게를 갔어요. 과일 가게를 가서 사장님 과일 10개를 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일은 뭐 좀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남은 게 사과랑 배랑 감이 있어. 많아. 근데 대충 많아. 10개는 넘어. 많아. 알아서 10개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여기가 이게 문제. 봐봐요. 자, 요렇게 딱 되는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에요. 제가 맨날 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선배들한테도 계속 이 설명. 손님이 왔어. 과일이 없네. 과일 가게 가서 과일 10개 사와. 사장님 과일 뭐 있어요? 사과배 감 있어. 10개를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럼 네가 가져가 봐. 그때 나한테 주어진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하는 거죠. 사과랑 배랑 감을 각각 A개 사고 B개 사고 C개 사는데 다 더해서 10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이러면 이게 중복조합입니다. 이게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은 10개의 과일을 택할 거고 과일은 총 3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종류의 과일 중 10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은 H라고 쓸 겁니다. 근데 조합은 C죠. 그죠? 컨비네이션. 이거 호모지니어스 뭐 이런 건데 이게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요거의 첫 글자이다. 나와 있죠. 그죠? 이거 알고 있으면 좀 간지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나 이런 거 알아.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 놓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설명 조금 어려울 텐데 어려우면 나중에 결론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았죠? 결론 정도는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칠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생긴 게 그닥 잘생기지 않아서 뭐 찍어 놓으니까 돼지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요걸로 설명할게요. 알았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과일이 10개 있는 거예요. 과일, 좀 힘들다. 과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과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다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칸막이 2개를 딱 추가하시면 돼요. 왜냐? 3종류로 가를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봐봐요. 요거를 적을 때 요렇게 슬러시를 2개 넣었잖아요. 그죠? 칸막이 2개를 추가하면 돼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칸막이 2개를 제가 이렇게 추가하죠? 그럼 잘 봐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사과고 이게 배고 이게 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여러분은 3종류로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 2개를 신설할 겁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잠깐만, 나는 사과를 겁나 좋아해가지고 난 사과만 10개 사가고 싶은데 왜냐면 손님들 주고 뭐 남는 건 내가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합니까? 칸막이 2개를 자 봐봐요. 칸막이 2개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2개 세워봐요. 그럼 사과 10개, 배 없음, 감 없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 잘 봐요. 여러분은 결국 똑같은 과일 10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셈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아요? 각것순이랑 똑같죠? 응? 같은 것 10개, 2개를 나열하는 이 12팩, 2팩, 10팩이잖아요. 이해돼요?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또 제가 다른 식으로도 볼 겁니다. 잘 봐요. 자리가 과일과 칸막이 포함해서 자리가 총 12개가 있기도 하죠. 이 12개의 자리에서 과일 10개의 자리가 어딘지를 택하거나 내지는 칸막이 2개가 어딘지 택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생긴 12개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12개를 좀 예쁘게 제가 써볼게요. 12개를 샥 예쁘게 좀 써보면 이렇게 네모를 하나 딱 치고서는 변해라가 여기가 아니구나. 잠깐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또 오늘 또 걸리적거리니? 요렇게 12칸을 제가 한번 칠해 볼게요. 12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됐죠? 자, 봐봐요. 여기서 제가 칸막이 두 개를 칠해요. 이렇게 칸막이 두 개를 이렇게 칠해요. 이러면 보세요. 사과 둘, 배 둘, 감 여덟 된 거잖아요. 그죠? 감 여섯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즉 이게 뭐냐면은 12칸에서 칸막이 2개를 골라봐. 내지는 12칸에서 과일 10개를 골라봐. 이런 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2개를 칠한 거랑 여기 10개를 칠한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 어차피. 조합에서 배웠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여기서 유도를 해낼 것이냐. 잘 봐요. 이게 제가 이제 요 각거순으로 가는 거는 요건 한번 보여드린 거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조합으로 갈 건데 잘 봐요. 여러분은 총 10개인데 10개를 골라와야 되는데 종류는 3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는 칸막이가 3-1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총 몇 칸? 2 플러스 10 요렇게 12칸 중에 이해됐죠? 12칸 중에 과일 10개가 어디 있는지를 골라내시면 돼요. 그럼 남은 2칸에 칸막이가 존재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몇 개인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NHR 즉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중복 허용해서 고르게 되면 얘네 둘을 봐봐요. 요 앞에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여기에서 하나를 빼요. N에서 하나를 빼요. 그 다음 얘까지 우르르 더해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거예요. 3에서 하나를 뺐죠. 2죠. 여기서 이걸 더한 거예요. 12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고요. 뒤쪽엔 그냥 이게 넘어가 있으면 돼요. R. 여기 있는 10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 10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계산이 나와요. 중복조합의 계산 NHR은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얻었냐면은 아주 중요하고도 정말 자주 쓰이는 이 녀석의 해의 개수를 얻은 거예요. ABC 해의 개수. 다 더해서 10대는 ABC 정수에. 근데 이게 무슨 정수에? 이게 마이너스 1은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같은 건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는 없는, 즉 0은 있어요. 근데 대신 0은 있어요. 음이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이 얻으셨어요. 이렇게 더해가지고 10대라고 하면 요거 몇 개? 하나, 둘, 세 개? 3. H 10개 대라고 10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러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온 게 되냐면 아이고 또 여기를 또 했어. 자, 뭐가 나온 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A랑 B랑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인 상태로 순서쌍을 얻은 거예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얻은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음이 아닌 정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요거로 좀 쓸게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음아정이라고 할 거예요. 음아정. 그럼 이게 음이 아닌 정, A, B, C 다 더해서 10이 되게 만드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거 3개 H 10이 된다 라고 적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설명이 또 들어가요. 여기에서 어떤 게 들어가느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응? 엄마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개똥이한테 과일 사오라고 했더니 저놈이 저게 사과를 너무 좋아하더라 이거죠.
얘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는 과일 가게로만 보내놓으면 사과만 10개 사와요 맨날. 그러니까 엄마가 개빡친 겁니다. 어우 좀 시키려고 맨날 사과만 사오고. 하필이면 그날 손님은 배 좋아하시는 손님이 오셨네. 그럼 좀 배도 한번 좀 대접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똥아, 과일 10개만 사오는데 단 모든 과일을 한 개씩은 무조건 사라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얘가 보내놓으면 사과만 맨날 다 사오니까 엄마도 난 사과 싫은데. 그래서 야 일단은 가서 무슨 과일이 있으면은 과일을 한 개씩은 다 사고 그 다음 남은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한번 사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미션을 받은 개똥이가 과일 가게를 딱 갔더니 자 사과, 배, 감, 이게 사과 박스, 배 박스, 감 박스라고 치고 일단 엄마가 한 개씩은 무조건 사오라 그랬지. 한 개는 먼저 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 개똥이는 선택지가 7개만 남았잖아요. 그 얘 사과 좋아하면 사과 가자 해가지고 사과 7개를 여기다 다 때려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냐? 잘 봐요. 자, 사과를 A개 사겠습니다. 배를 B개 사겠습니다. 감을 C개 사겠습니다. 다 더해서 10개는 맞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음하정이면 음이 아닌 정수이면 즉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 둘 셋 3H 10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개씩 무조건 사와라. 즉 1 이상이 된 거예요, 이 수들이 모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까? 잠깐만. 어떻게 풀지? 물론 아까 제가 한번 얘기는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은 얻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낌 얻었으면 잠깐 멈춰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비교해 보세요. 아예 한 개씩 다 썼구나. 선택지가 7개로 줄었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3H7로 됐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혹은 어떻게 해도 되느냐? 자, 봐봐요. 이걸 그대로 놓고 이게 내가 원래 상태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지 이게 몇 개, 그 중에 요거 하면서 바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음이 아닌 정수를 여러분이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즉 어떻게 하게 되냐?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럼 A-1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즉 A-1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요. B-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C-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때문에 -1이 모두 필요해요. 그럼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이거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7 만든 거예요. 그래서 A-1 플러스 B-1 플러스 C-1을 해서 7이 된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음이 아닌 정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3H7로 계산하면 전체 순서쌍의 개수가 나오겠구나. 즉 개똥이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오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의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살짝 내려놓고요. 요거 내려놓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서 일단 끌게요. 자,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데 자, 책을 보면서 정리를 우리가 한 번만 해보고 갑시다. 자, 중복조합. 일단은 앞부분에 있는 설명들, 요거 칸막이에 대한 설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칸막이, 요게 칸막이고요. 얘가 이제 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게 나온 거고요. 뭐 여타 다른 설명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읽다가 잠들 확률이 높긴 한데 읽다가 잠들거나 읽으면서 욕밖에 안 하잖아요.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자, 봅시다. 중복조합.
이게 뭐냐? 뜻이 뭐냐? 서로 다른 n개가 있죠. 여기서 한번 끊고요.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택하는 거예요. 조합을 여기다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때문에 요거는 n을 여기다 쓰고요. r을 여기다 써가지고 NHR로 표현하고요. 이 NHR은 특별한 계산법이 없고 C로 바꿔서 계산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칸막이로 했던 거고요. 이들의 활용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여기 왜 없죠? 이들의 활용으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정방 이게 지금 제목이 없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방정식 회의 개수. 근데 이 방정식을 더러 뭐라고 부르냐면 뭐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정방정식 해 순서쌍의 개수.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 형태로 바꿔서 아마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부터 설명할 거거든요. 필수의 때 17번부터. 요거부터 설명을 할 거고, 이 뒤쪽은 조금 이따 가고요. 얘부터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볼게요. 얘부터. 자, 봐봐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아까랑 똑같다, 그죠? 요거 그 개똥이 과일 사러 간 거랑 똑같아요. 자, 다더해서 10이죠? 음이 아닌 정수의, 즉, x 0보다 크거나 같은 음하정이요. 음하정 나왔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z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이거면 그냥 개수세. 하나, 둘, 셋, 개수. 세서 3h, 여기 10. 답 나온다고 이러면. 근데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양의 정수해라 그랬죠. 양의 정수가 다른 말로 뭡니까?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의 개수니까 이게 이제 제일 작을 때 값이 1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1로 변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x뿔 y뿔 z가 뭐가 되래요? 10이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음하정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1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음하정 3개의 합이 뭐가? 7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음하정 3개의 합이 7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로 자꾸 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걸로 풀면 대부분의 중복조합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서술이 되는 걸로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자, 그럼 앞부분에 있는 문장제 문제들을 한번 볼 건데 한번 볼게요. 앞부분의 문장제 문제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필수대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가 있네요. 후보는 2명입니다. 6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즉,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하겠다. 즉, 6명의 유권자가 있으면은 표는 총 6표가 나올 거예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겠대요. 이름을 안 적네요. 그죠? 그 이름 적는 건 뭐였어요? 이름 적는 건 중복순열이었어요. 그죠? 무기명 투표죠? 중복조합입니다. 무기명 투표. 이거 우리 바로 전 영상에 있어요. 이 기명 투표면 중복순열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쓸게요. 2명의 선거, 2명의 후보, A 후보, B 후보가 있어요. A 후보가 받은 표는 A표, B는 B표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총 6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권 무효 없다니까. 더하면 6표겠죠. 0표 나와도 되죠? 마이너스 1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다. B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뭡니까? 이것도 정수죠 또? 몇 표. 뭐 1.5표 받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즉 음하정이죠. 음하정 2개 합해서 6 됐다. EH6이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더해요. 8이죠. 하나 빼요. 7이죠. 7 컨비네이션 6으로 계산하실 거고 이게 7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돼요? 밑에 거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자, 요거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동일한 7개의 편지가 있죠.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 동일한 7개의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이 편지는 영국에서 뭐 1900 몇 년 영국에서 시작돼요. 뭐 이런 행운의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7개를 쭉 쓴 거야. 그 다음에 3개의 우체통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 우체통에 들어가 있는 편지의 개수 A개, B는 B개, C는 C개. 다 더해서 몇 개라고? 7개라고? 근데 뭐 했대? 편지를 넣지 않은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대. 그러면 얘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즉 음화정 3개의 합이 7이다. 3H7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마저 해볼까요? 둘이 더하면 10이죠? 하나 빼면 9죠? 9C 7이네요. 9C 2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9, 8, 2, 1. 약분하면 4죠? 36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중복 조합은 상황을 제가 이 부정방정식 회의 개수 문제로 거의 대부분 바꿔서 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꿔서 풀 줄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매우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좀 볼까요?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문장제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빨간색 공이 있대요. 노란색 공이 있고, 파란색 공이 있답니다.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네요. 자, 요게 4개 있어요. 이것도 4개 있고, 이것도 4개 있어요. 여기서 6개의 공을 꺼내겠대요. 6개의 공을 꺼내겠다고? 그럼 꺼낸 공이 6개죠? 근데 뭐 해야 돼요?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낼 거래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색깔이 같은 공 구별 안 된답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빨간 공이 있는데 이 빨간색 공 다 똑같이 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자 보세요. 6개의 공 꺼냈죠? 그럼 빨간색이 몇 개일까 모르겠다. A개. 노란색이 몇 개일까 B개. 파란색이 몇 개일까 C개. 해서 몇 개? 6개 뽑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돼요?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물론 제한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개씩 들어있죠. 그죠? 그죠?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적어도 1개씩은 포함이 되라며요. 그럼 얘네들 1개씩은 다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을 내가 A개 뽑았다고 쳤는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노란색 공을 B개 뽑았다고 했는데 얘도 1개씩은 포함이 됐다 그랬으니까 B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C도 마찬가지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음화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1씩 뺐겠죠. 그럼 여기선 3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음화정 3개의 합이 3이 된 건데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제가 좀 이따 바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빨간색 공을 A개 뽑는데 빨간색 공은 총 4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게 0개부터 4개 사이거든요. 근데 1개는 무조건 포함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1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A-1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양변에 -1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A-1이 어떻게 돼? 3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총 뽑는 거의 개수가 여기 3개니까 이게 3이 돼도 되느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걸.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얘 돼도 되죠. 3 돼도 되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이대로 계산해도 돼요. 즉 어떻게 3H3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제가 요거를 문제를 한번 살짝 바꿔볼 거거든요. 잘 봐요. 자, 좀 바꿔볼게. 아,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길어져. 짧게 해야지 계속 생각하는데 설명하다 보면 길어져요. 좀 양해를 바랄게요. 제가 계속 짧게 가려고 그러는데. 자, 이 말이 없다고 칩시다. 적어도 1개는 포함돼. 이게 없다고 칩시다. 그냥 꺼내는 경우를 구하래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다시. 빨간색 공이 A개 나왔어요. 노란색이 B개 나왔어요. 파란색이 C개 나왔어요. 다 합해서 6개의 공을 꺼내래요. 다 합하면 6개예요. 근데 A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요? 4개씩 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것만 딱 보고 야 이거 음화정인데 그럼 3H6이 답이네 하면 틀리거든요. 왜 틀립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6, 0, 0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4개까지 밖에 없는데 어떻게 6개가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H6을 하면 틀린다고요 이게.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할 겁니까? 자, 이럴 때 쓰는 게 여사건의 경우에 씁니다. 여사건. 즉, 안 되는 걸 빼면 돼요. 일단 다 구해놓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빼볼게요. 잘 봐요. 일단 이거를 그냥 싸그리 구해요. 3H6으로다가. 싸그리 구하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4까지는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 B, C들이 모두 4까지는 허용이 가능한데 5 또는 6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런 거 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뺄 내용 첫 번째. 어느 하나가 6일 때 이거 빼는 거예요. 그럼 누가 6이면 나머지는 0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더하면 6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네가 6이다, 네가 6이다, 네가 6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거 세 가지 빼시면 돼요. 됐죠? 자, 또 있느냐? 또 있죠. 어느 하나가 5일 때도 있죠. 4인 것부터는 돼요. 이거부터 상관없으니까 6일 때랑 5일 때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5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5일 빵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이런 건 몇 개 있겠어요? 5가 누구니? 무슨 색이니? 세 가지. 1은 무슨 색이니? 누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를 또 맞아 찾아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제한 조건 걸리게 되면 요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빼기잖아요. 제가 합법칙을 커버하는 개념. 잘못했으면 더했던 거 잘못했으면 다시 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건 빼야지. 이렇게 여사건입니다. 여사건. 됐죠?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 항의 개수 요거 한번 볼 건데 이거 간단해요. 잘 봐요. x뿔 y뿔 z에 5제곱을 전개했대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니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x뿔 y뿔 z의 5제곱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항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해요. 이 괄호 내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택해요. 얘 택하고 얘 택하고 얘 택하고 얘 택하고 얘 택했어. 이렇게 해서 곱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1제곱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몇 개 있냐고 물은 거예요. 지금 이런 애들이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극단적으로다가 내지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서로 다른 게 몇 개냐고 물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몇 개냐? 자,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에 제가 없는 걸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더하면 5네? 다 더하니까 5네? 다 더하면 5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 식을 전개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몇 제곱, y의 몇 제곱, z의 몇 제곱이란 항이 완성이 될 텐데 이 항은 위에 있는 이 차수들을 다 더하면 5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0이 오는 거 허용합니다. 그죠? 때문에 3개의 음화정을 더해서 5가 되라 3H5가 답인 거예요. 이게.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내지는 여기는 이 풀이는 이건 줄글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설명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뭐 제가 이걸 읽는 수준에 불과할 테니까. 요걸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아요.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주로 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건 아까 제가 했었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조건이 좀 더 까다롭죠,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4개의 정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의 순서상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었습니다. 자, 봤더니 가조건에 여기서 0이 2개래요. 그럼 0부터 골라볼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들은 0으로 하세요. 4시 2가 나오네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A가 0, B가 0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네가 0이고 네가 0인데 이거 다 더해가지고 10이 되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CD는 더 이상 0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0은 2개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CD는 0이 아닌 거죠.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 0이 아니다? 그럼 얘들이 자연수란 뜻이에요. 그럼 C는 1보다 크거나 같고 D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더해서 뭐가 됐다? 10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씩 빼라 그랬죠. 하나씩 다 빼가지고 여기 2개 빠지고. 그죠? 그럼 음화정 2개 합해서 8개 된 거니까 2H8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럼 4C는 6이고요. 이거 연달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할 거고요. 자, 2H8이면 둘 더합니다. 10 하나 뺍니다. 9. 9C8이니까 9C1과 같기 때문에 9 나왔겠네요. 6 곱하기 9가 돼서 54가 답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이거 처음 보면은 야, 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풀리네? 뭐 이런. 제가 확통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함수의 개수. 다음 예제입니다. 함수의 개수. 요거 제가 말없이 별표 치고 있죠. 개 중요합니다. 알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다 설명할 거예요. 다 설명할 거예요. 버전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나요? 함수의 개수는 버전이 총 5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나? 버전 5개를 제가 다 설명할 겁니다. 노트 새로 꺼내잖아요 지금. 새 노트 작성. 버전 5개를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전입니다. 자, 첫 번째 버전에 일단 뭐부터 나오냐면은 일단은 1대1 함수가 있어요. 1대1 함수가 있고요. 미안합니다. 다시요. 그냥 함수의 개수가 있어요. 두 번째 버전으로 뭐가 있느냐? 1대1 함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매품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제가 한 번에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제가 5개 있다 그랬는데 하나, 둘, 3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자, 세 번째입니다.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개예요. 지금 이렇게 5개예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1개씩 센 거예요. 그래서 5개예요. 근데 제가 4개로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증가하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증가를 하긴 하는데 중복을 허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게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냥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되느냐? 자, 정의역이 까만색으로 해야지. 자, 정의역이 1, 2, 3에서 n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정의역 원소의 개수 n으로 칠게요. 자, 치역 1, 2, 3 해서 m까지 있다고 치겠습니다. 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 m개라고 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야,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잘 봐요. 자, 1이 어디에 대응할까를 정할게요. 몇 가지? m가지가 나오죠. 자, 그에 따라 각각 자 2가 어디에 대응할지 정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냥 m가지가 나오죠. 뭐 같은 데로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3이 어디로 갈까 정할까요? 마찬가지 m가지가 나올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m을 몇 번 곱했겠어요? 총 n번 곱했겠죠. 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m의 n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함수의 개수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 제곱을 할 건데 뭐? 정의역 원소의 개수. 이런 게 전체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 말 그대로 그냥 함수의 개수. 두 번째입니다. 1대1 대응의 개수 볼게요.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상황은 아까랑 동일하게 놓을게요. 상황은 아까랑 동일하게
x의 1부터 2 땡땡땡 n까지 있어서 x 원소의 개수 n개라고 치고요. y의 1, 2, 3 땡땡땡 m까지 있어서 y 원소의 개수 m개입니다. 자, 1대1 함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조건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함수 값도 같지 않다가 1대1 함수였죠. 이거 반대로 쓰기도 해요. 대우명제 써가지고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았죠? 대우로. 이거까지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철자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봅시다. 이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1대1 함수는 얘가 가져간 녀석을 얘가 못 가져가죠. 그죠? 그러니까 1이 어딘가에 대응하려면 m가지가 생겼을 텐데 2가 대응할 때는 1이 가져간 하나는 제외하고 선택지가 하나 줄어서 m-1가지가 되겠죠. 3이 대응할 때는 하나가 더 줄죠. m-2 이렇게 되죠. 즉 이게 결국엔 뭐랑 똑같습니까? 얘네들 중에 여기에 대응할 n개를 골라서 누가 짝이야 해서 나열해주면 돼요. 즉 m개의 원소에서 n개를 골라서 나열해줘야 되기 때문에 순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입니다. 순열. 그럼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1대1 대응이 뭐였습니까? 1대1 함수의 조건 플러스 알파 뭐가 붙어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붙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1, 2, 3에서 1, 2, 3, 4에 대응하는 1대1 함수를 제가 한번 대충 아무렇게나 써보면 이건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죠? 왜냐?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3이잖아요. 즉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서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인 이 n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인 m이 같은 상황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서 mpm이면 이건 그냥 m팩과 동일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개수는 팩토리얼로 떨어집니다. 됐죠? 다음 증가하는 함수 보겠습니다. 증가하는 함수. 자, 뭐냐 이런 게 나와요.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똑같습니다. 알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x1과 x2끼리 크기 비교를 했더니 x2가 더 큰데 이렇게 되면 이거이면 fx1과 fx2도 이거이다 라고 나오면 이게 증가함수예요. 혹은 이게 반대로 나오면 이러면 감소함수죠. 이거 수투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요. 이렇게 놓고 일단 볼게요. 자, 1, 2, 3, 4, 5까지 있다고 치고 여긴 1, 2, 3, 4, 5, 6, 7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화는 나중에 시킵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이게 지금 다를 때 다르다니까 일단 1대1 함수 조건이 됐겠네요. 그죠? 1대1 함수가 됐다 했을 때 아까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그럼 여기에 이 m개 중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n개를 제가 고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른 다음에 나열했을 때가 1대1 함수였어요. 일단 제가 골라볼게요. 일단 그럼 여기는 7개 중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5개를 고를 거예요. 제가 일단 1대1 함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5개를 고를게요. 7C5가 돼요. 그죠? 5개를 제가 골랐다고 칠게요. 이거 골랐습니다. 이렇게 골랐다고 칠게요. 딱 고르기까지 했죠? 골랐는데 잘 봐요. 근데 문제에서 뭐하라 그랬냐면은 야, 큰 게 큰 수에 대응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1대1 함수에서는 고른 다음에 이게 누구에 대응하는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열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봐봐요. 나열을 안 해도 돼요.
그게 뭔 소리야? 왜 나열 안 되지? 잘 봐요. 근데 이렇게 뽑아놓으면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5에, 5는 6에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를 만족을 시키려면. 즉 증가하는 관계를 만족을 시키려면 나는 뽑아놓기만 하면 나중에 나열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대응할 거거든요. 작은 게 작은 걸로, 큰 게 큰 걸로. 그러니까 얘는 나열이 필요 없으니까 컨비네이션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이걸 윗상황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치역의 뭐예요? 미안합니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 컨비네이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됐죠?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미안해요. 여기도 공역이에요. 미안해요. 다 알고 있었죠? 공역인 거? 저 공역인데 저 한번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이 밑에 4번을 볼 건데 4번은 뭐냐? 증가하는데 중복을 허용할 거예요. 즉 뭐가 달라졌느냐면 여기가 요거 다시 잘 보세요. x1과 x2가 이렇게 됐는데 fx1과 fx2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아니라 갖다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됐을까? 자, 볼게요. 자, 봐봐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로 대응하는 함수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대응하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걸로 하면 좀 예쁘게 그려지려나? 그러네요. 됐죠?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란가? 중복 허용된다 그랬죠. 잘 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나 5개를 뽑긴 뽑는데 중복으로 뽑아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볼래요? 제가 옆에다가 점을 찍을게요. 5개를 뽑는데 제가 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뽑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작은 게 작은 거에 대응해야 되는데 같아도 되죠? 봅시다. 1이 어디에 대응인지 한번 볼까요? 1이 어디에 대응했는지. 일단 작은 건 작은 것에 큰 것은 큰 건 큰 것에 대응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뽑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1이 대응하려면 2에 대응하면 되고요. 2는 3에 대응하면 되는데 3이 2개 있죠. 3도 3에 대응하면 돼요. 그럼 봐봐요. 2랑 3 중에 3이 더 큰데? F2는 얼마예요? F2는 3인 거고 얘도 3인 거고 되잖아요. 크거나 같다니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4, 5는요. 4에 대응하면 되는 거죠. 때문에 여기 같다 표시가 붙게 되면 이게 뭐 중복 허용한 경우에면 중복 조합으로 뽑으시면 돼요. 7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뽑으시면 돼요. 일반화 시킬게요. 공역, H,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감소 마찬가지입니다. 감소. 어차피 이렇게 돼도 경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경우는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5개의 함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들 설명 한번 드렸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뭐 더 첨할 말이 없는 정도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됐으니 매우 쉽습니다. 자, 이 보세요. 몇 개입니까? 3개죠. 정의역 개수 3개. 몇 개입니까? 공역 개수 4개죠. 첫 번째, 이거 뭐예요? 1대1 함수 조건 나왔죠? 자, 만약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고 다시 오세요. 저 바로 할 거예요. 4P3이에요. 끝나요. 증가함수 나왔죠? 4C3이에요. 중복 허용 하나 나왔죠? 4H3이에요. 공부를 해놓으면 왜 좋으냐면 이런 게 바로 돼요. 여기 밑에 지금 정리 잘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앞부분에 있는 그 긴 설명을 한 겁니다. 얘 봐봐요. 그냥 풀려요. 이거 중복 조합이구나. 그럼 몇 개? 6개 중에 3개를. 됐죠? 오케이.
설명 겁나 길게 했는데 문제는 되게 빨리 풀죠. 이렇게 됐습니다. 연습 문제 여기까지네요. 숙점 해오시고 수업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제가 여기 앞부분을 기출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또 좀 할 거예요. 일단 이게 다음이 이항정리인데 이항정리는 외우는 게 좀 많습니다. 외우는 게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일단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여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 앞에까지 지금 배운 여기까지요. 중복 조합까지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엄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6가지의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뭐가 있어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갓것순이 있어요. 다음 조합, 중복조합이 있어요. 이 6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재를 보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면서 배우는 것과 기출문제를 딱 놔두고 야 문제가 이건데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완전 백지 상태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항정리까지 하면 이게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 반이 끝난 거거든요. 이항정리까지만 해도 이 책의 반이 끝난 거예요. 이 책은 앞에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3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경우의 수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통계도 당연히 내용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게 뭐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쪽은 좀 쉽다고요. 여기가 겁나 어려워요. 이거 제가 문제 겁나 많이 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본 거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쫙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풀릴 겁니다. 아마 안 풀려요. 혹은 이렇게 될걸?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답이 틀리네? 근데 화가 날 거예요. 답이 틀리면. 왜 화가 나냐면 나는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아니거든. 문제를 풀죠? 이게 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확률과 통계는 맨날 이래요.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푼다. 다음 알고리즘이 뭐냐? 틀린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서는 틀리면 뭘 하냐면은 뭐 책을 찾아본다거나 무슨 뭐 답지를 좀 본다거나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거든요. 근데 확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틀리죠? 그러면은 화가 나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문제를 푸는데 틀리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100%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거든 나는. 틀려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풀이에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곱하기를 썼는데 왜 곱했는지, 더하기를 썼는데 왜 더했는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 근거를 못 대겠고 이거 곱하기 아니에요? 이러면 틀려요. 혹은 노가다를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럼 틀려요.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알았죠? 저는 노가다파입니다. 저는 확통은 노가다다 라고 생각하는 파인데 물론 전부 계산으로 하려는 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부 계산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그 유전자는 나한테는 없거든요. 저는 계속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지향하는 바가 90%의 사람이 풀 수 있는 풀이가 되어야 돼요. 10%의 특별한 사람이 풀 수 있는 풀이는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로 푸는 거는 힘들다고 봐요. 수학책을 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90%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10% 내지는 5% 내지는 그 상위 1%의 사람들이 수학책을 썼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내가 그대로 공부를 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도
남은 90%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업을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노가다 하고 뭐 풀이의 근거를 대고 뭐 이거니까 곱하는 걸 확실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알았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쭉 지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수두룩하게 틀릴 겁니다. 기출문제 가잖아요. 더 틀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여기 연습을 칼같이 할 거예요. 알았죠? 이항 정리를 제가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이항 정리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그거는 그 전에 일단 여기를 제대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항 정리도 잘 돼요. 다음 주부터 학원 나올 수 있으면 학원에서는 기출문제로 조질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알았죠? 각오 단단히 하시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다 틀려서 그렇지. 답지 찾아보지 마세요. 최대한. 알았죠? 틀렸으면 노가다를 한번 더 해보세요. 차라리.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